본격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예술이나 건축 또 조형 디자인의 역사가 변화해 왔는지 전체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공을 하고자 하는 그 인테리어는 공간은 건축의 역사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축의 역사는 건축의 한 부분인 동시에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건축, 다시 말해서 크게 공간의 역사는 문화 또는 미술, 기술사, 사회사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사에서 고딕이나 르네상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이 양식의 변천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건축물만을 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건축물만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기까지 또는 하나의 양식이 탄생되기까지에는 이 각각의 건축물들의 결과의 총합, 총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또 문화, 경제, 기술, 이러한 그 시대의 발전과 시대의 배경이 종합된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반드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술이나 건축의 역사는 다양한 전통, 또 굉장히 다양한 지역, 이런 데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하나의 양식이 유행되는 것, 또 어떤 한 시기에 따른 건축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추적해 보는 것은 디자인사, 또 조형 또는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가 있듯이 오늘날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인간이 창조해낸 결과물들은 과거의 것들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등장했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게 어떠한 순서로 또 어떠한 것들이 있나 시대순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선사시대 미술부터 우리는 그 예술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BC 35,000년경 무려 그 시대에 인간이 그 예술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사회 시간이라든가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라든가 라스코 동굴의 벽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 동굴에서 인류의 시초죠.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이 동굴에 벽화를 그린 것은 상당히 수준 있는 그림들을 그려놓은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사시대에 이미 예술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동굴의 벽화라든가 또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벌써 굉장히 뛰어난 예술성을 갖고 예술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보아지는데요. 어쨌든 선사시대 미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술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시기적으로 고대미술이라는 시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에인션트 아트라고 해서 BC 3100년부터 4세기경에 발달한 그러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그 역사 문화 유적에서 많이 아직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집트, 그리스, 로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하는 학생들인데요. 이집트라든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타났던 건축 양식이나 어떤 예술품들은 계속 리바이벌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자주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집트 시대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은 피라미드를 꼽을 수가 있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대 건축물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이집트 시대의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살았던 그러한 주택의 형태를 아직도 보존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데가 있다고 할 정도이죠. 또 그 고대 미술 한 분야에서 그리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는 주로 여러분들도 아마 신전 건축이 떠오를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죠. 또 하나 로마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는 정말 문화와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대가 있었죠. 로마 시대에 정말 더 많은 건축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결국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의 도시의 그 모태가 되는 그러한 도시가 건설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벌써 BC 3000년에서부터 3000년경부터 4세기에 이르러서 결국 우리의 오늘날의 현대의 생활의 모습을 고대인들이 갖추고 살았다는 그러한 것들을 유적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또 예술사에서 보면은 그 다음 시기를 중세 미술로 꼽습니다. 중세 미술은 이 비잔틴, 또 로마네스크, 고딕 이러한 그 양식이 대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전공을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의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유럽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고딕 시대에 4세기부터 14세기에 중세 미술은 종교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시기였는데요. 중세 미술에서 탄생한 그 시기에 중세에 탄생한 그러한 그 성당이라든가 종교 건축물들은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몇 개의 성당들이 존재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고 있죠. 그게 4세기부터 14세기에 굉장히 많이 축조가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1400년대부터 르네상스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는 15세기에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일어난 미술 부흥 운동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 이러한 그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자 건축가이자 철학자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이전에 중세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이고 더 섬세하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는 그러한 공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빠른 사회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크 예술입니다. 바로크 예술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아마 베르사유 궁전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크 스타일이라든가 로코코 스타일이라든가 이러한 그 스타일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지금 현대 공간에도 많은 공간들이 그 디자인 양식을 그대로 본따서 재현이 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벌써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종교가 극도로 성장을 해서 고딕 시대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왕정이 발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정말 인테리어가 극에 치닫는 그러한 공간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건축물들의 내부 공간을 보면 너무 화려해서 정말 어느 공간 하나도 그 예술가가 손에 대지 않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공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어떤 굉장히 극적인 절정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실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크와 로코코가 쇠퇴하면서 신고전주의라는 네오클래시즘이라는 이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는 바로크와 로코코보다는 조금 단순해지고 또 그리스와 로마에서 보여줬던 더 그리스에서 보여줬던 아주 그 신전 건축에서 보여줬던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그러한 그 다시 고전을 되풀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고전주의가 대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오클래시즘이라고 부르고 1780년대부터 183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하나의 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제 사회는 현대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신고전주의가 성행했던 시기에 낭만주의라든가 또 그 끝 무렵부터 사실주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사실주의가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 중반까지 나타났던 하나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크와 로코코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바로크나 로코코보다 더 화려한 양식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게 등장했던 그 시기에는 그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큰 사회 정치적인 변화가 함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나라마다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에서 각각의 나라마다 바로크나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등이 다른 각각의 방향으로 그 꽃을 피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화려한 문화들이 꽃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유럽을 띄워놓고는 아마 이제 그 역사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은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이 결국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5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사실 더 많은 그러한 양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5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술 분야에서는 인상주의라는 그러한 새로운 임프레셔니즘이라는 이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네나 모네 그 시대를 대표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실주의가 아닌 자기가 받은 인상을 화폭에 담는 그러한 인상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인상주의라는 것은 1874년에 무명작가전을 공식적인 출발로 해서 모네의 해돋이, 인상 이러한 그 작품들이 출품을 하게 되면서 인상주의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 어떠한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네의 그 그림이 대표하듯이 인상주의는 실내에서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보여지는 대로 그 뭔가를 표현하는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빛과 대기를 그림에 담는 그러한 그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인상주의자들은 결국은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표되는 근대의 삶을 기록했던 그러한 기록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이라든가 생활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상주의가 끝나기
있기 전에 후기 인상주의 188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후기 인상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그 작가가 반고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것은 지금도 노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는 뭐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한 평가보다는 반고흐라든가 또는 고갱, 세잔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기 인상주의와 인상주의 작가들은 사실주의를 끝낸 후에 등장한 이 그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작품들, 건축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후기 인상주의가 끝나가게 되면서 1900년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미술에서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는 건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 건축사에서도 이러한 그 이즘을 반영한 건축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910년을 넘어서면서 다다이즘이라든가 러시아 컨스트럭티비즘이라든가 또 신조형주의, 바우하우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의 디자인의 역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독일의 건축가였던 그로피우스가 독일 바이마르 지방에다가 설립한 디자인 최초의 미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을 주축으로 해서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려는 교육을 목표로 해서 생긴 설립된 학교로서 많은 예술가들, 간딘스키라든가 끌레, 이러한 사람들이 교수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건축, 가구, 디자인, 미술을 통합하는 토탈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1925년에 데사우, 1932년에는 베를린으로 옮겼다가 강제 폐교되면서 다시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로에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이념을 잇는 건축을 실천한, 여러분들 디자인을 전공하는 그러한 디자이너로서 최초의 학교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자꾸만 마우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미술에서는 초현실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시대를 이제 거듭되면서 20세기 후반 195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추상표현주의와 그 다음에 또 팝아트, 네오다다이즘, 키네틱 아트, 또 뉴보 리얼리즘, 오바트, 미니멀리즘, 또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아트, 플럭서스, 그 다음에 랜드 아트, 컨셉추얼 아트, 페미니스트 아트 등 이러한 것들이 1970년도까지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신표현주의뿐만 아니라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미디어 퍼포먼스, 뉴 미디어 아트 등 오늘날 지금 우리와 2000년대에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양식들이 대거 이 시기에 등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하고 이러한 그냥 간단한 고대부터 지금까지 등장했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즘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